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오늘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가비아라는 기업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IT 서비스 솔루션, 약간 빅데이터의 카테고리에 엮여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쪽 섹터는, 이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섹터분들은 뭐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정말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군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태평성대님이 147%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16일날 절반 줄여놓고 또 17일날 또 이제 비중을 줄여간 그런 부분이네요. 자, 절반 매도 분할 매도 했습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가비아는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를 보면 종합 IT 서비스 솔루션 기업이다. 자, 재택근무 뭐 이런 거 하고 DNS, 뭐 러셀러 제휴 파트너,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 쇼핑몰, 클라우드, IDC, 보안, 뭐 메일 그룹웨어, 뭐 이런 거 하는 보안 좀 관련된 서비스 솔루션이 좀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사인이 이제 나갔던 구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계속 좋은 구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할 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추천이 들어갔던 구간이 여기였었는데 요 자리는 다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따라잡은 분들은 챙겨놓고 교체 포지션을 보든지, 그냥 만약에 손실 구간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더 사가지고 비중을 맞춰갖고 보유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양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아랫단에서 이제 편입하신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중 줄여놓고 10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으면 자, 비중 좀 줄여놓고 장기적으로 편입해가면 될 것 같고, 이 자리는 다시 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 자리는 이제 안 올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 2015년도부터 꾸준히 성장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자, 성장 흐름이 점점점 성장성이 좀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매출도 마찬가지고 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2020년, 21년, 22년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유를 계속 해가다가 무슨 어떤 무언가 트리거를 만나가지고 뭐 이익이 미친 듯이 찍힌다거나 갑자기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전부 다 때릴 포지션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나갈 때에는 굳이 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고 보유를 해가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 기업 관련 기업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흐름이 꾸준히 찍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보통 이렇게 추세를 잡아놓고 가둬놓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둬놓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하기 좋은 섹터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2017년도에 편입했던 분들은 200% 구간, 6,000원 밑에서 편입했던 분들은 200% 구간 나오고, 6,000원 살짝 위에서 편입했던 분들은 150%. 자, 여기 7,000, 8,000원대 편입했던 분들은 자 100%.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어때요? 자, 세월이 이렇게 흐를수록 이 변동성을 뚫고 어때요? 자, 먼저 샀던 자리에 있는 기업, 이제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기업들은 항상 이 자리는 이제 평생 안 오는 자리예요.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자리들은 앞으로 평생 안 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 이제 편입을 했던 분들은 굳이 이거를 전부 다 팔아서 막 교체하고 이런 포지션들을 취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수익이 이제 많이 나 있는 구간에는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니까 리밸런싱 관점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갖고 다른 걸 더 편입을 하고 요런 것들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좋은 투자 포지션이 되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 팔아가지고 옮겨 다니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종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서 매수 자리는 안 주고 계속 올라가게 됐을 때 여기에서 오는 또 소외감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성장성에 살아있고 심하게 비싼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도 보면 아까 알서포트 같은 기업은 이제 밸류가 보면 2022년 실적을 반영해가지고 30배 정도 밸류를 받았단 말이에요.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거는 40배, 이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40배에서 100배 정도 받고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냥 대충 알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가비아라는 기업은 지금 시총단에서 보면 대충 시총이 지금 구간에 13,800원 구간에 보면 1,900억 정도 되니까 한 20배 정도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비싸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알서포트는 좀 많이 비싼 감이 있습니다. 더존 비주얼은 더 비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밸류적인 상대적인 밸류 포지션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알서포트도 갖고 있고 가비아도 갖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알서포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밸런싱을 활용하고 알서포트는 이제 뭐 다 팔아서 활용하고 뭐 가비아는 끌고 가고 이런 포지션들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계획하에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어느 정도 좀 내가 이익을 더 확대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꾸준히 꾸준히 생각을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해가면 된단 말이에요. 가비아라는 기업도 보면 과거에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런 자리는 영원히 안 오잖아요. 뭐 700원대, 뭐 800원대, 1000원대, 2000원대 이런 자리는 앞으로 이제 영원히 안 온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앞으로 구경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편입을 해갔던 이런 자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성장성이 여기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선도 그동안은 이렇게 그리면서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서 추세선이 이렇게 잡혔지만 앞으로는 추세선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변동성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상방 포지션들이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돈을 너무 많이 번다라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버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아니고 성장이 많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다 때려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거고, 지금 같은 이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이제 성장을 해가는 기업들은 요런 이제 들어올 때마다 사면은 요런 포지션에서는 일괄 매도를 안 보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분할로 줄여놓고 내려오면 또 기분이 좀 상하고 또 하니까, 또 올라온 만큼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1년이나 3년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밸류 매력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리밸런싱을 좀 활용해 놓을 수 있겠지만 일부 비중들은 항상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기업을 보면 꾸준히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눌려서 기회 주면 또 포지션이었고, 눌려서 기회 주면 포지션이었고, 또 움직였다가 눌려주면 또 포지션이었고, 계속 이렇게 눌리는 구간마다 어때요? 자, 좋은 포지션들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한 번도 배신을 안 하고 꾸준히 성장을 한 기업이죠. 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하기 편안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 이때 2008년도에 이제 편입했던 사람들은 뭐 1500% 이상 수익이 난 거고, 자, 여기 2000원 구간 때 2011년도에 이제 편입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800% 이제 수익 구간이 온 거고, 자, 2012년도에 편입해서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충 뭐 한 400% 수익률이 온 거고, 2014년도부터 만약에 편입해서 갖고 2014년에서 뭐 17년도에 이제 편입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 수익률이 오는 거고. 자, 이런 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의 잠깐 비중을 여기에서 이제 사서 줄여가고, 사서 줄여가고, 사서 줄여가고, 뭐 이런 데서 사서 줄여가고, 사서 줄여가고, 사서 줄여가고, 이런 포지션들은 이게 잘만 타면은 좋지만 요거를 이제 이런 어떤 포지션으로 진행이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안 밀려버리고 이렇게 버블을 확 켜놨다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버블을 확 켜놨다가 이렇게 빠져갖고 지금 요 자리에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버블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이런 성장세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왜곡 흐름이 없으면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뭐 테마라든가 뭘 타고 왜곡 흐름이 확 벌어져서 버블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이렇게 성장을 해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가는 결국 가치에 연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가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합니다. 자, 변동성은 그리고 항상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겨갔던 그런 기업들을 이제 나열해서 좀 보면, 가비아 같은 기업들도 보면 어때요? 이런 데서 이제 사놓고 들어오면 줄여놓고, 알서포트 같은 기업도 이런 데서 사놓고, 자, 들어오면 줄여놓고, 여기서 또 사고 또 줄여놓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샀다가 줄여놓고, 들어오면 또 사는 거예요. 그쵸? 파이오링크 같은 기업도 들어오니까 줄여놓고. 그러면, 자, 이때 보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는 보면 2020년도에는 보면 데이터 솔루션은 1월달에 이제 매도 포지션에 나왔고 다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는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이 알서포트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알서포트는 여기에서 이제 줄여놨는데 자, 데이터 솔루션이 없었으면 자, 이거 한 개만 갖고 있다가 요거까지 새로 편입을 해서 두 개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데이터 솔루션도 여기에서 사놨으면 100% 갖고 와놨을 때 또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런 종목이 가비아가 없으면 요런 걸 또 요 자리에 사가지고 자, 세 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게 이제 리밸런싱이죠. 그럼 비중을 이런 식으로 쪼개가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요걸 덜어서 안 올라간 거 이제 담아놓고 또 올라간 자리가 있으면 요거 덜어서 안 올라간 자리에 있는 거 요런 거 담아놓고 요것도 더 이제 뭐 올라오면 올라온 거 덜어서 안 올라온 거 담아놓고 그럼 어때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비중이 100만원이다. 그럼 이거를 이게 4종목이 됐어. 100만원씩 갖고 있는 종목이 4종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400이 되잖아요. 자, 한 종목을 갖고 있을 때는 어때요? 자, 이게 빠지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되면 이 100만원이라는 돈은 사라지지만 종목을 4개 갖고 있으면 4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상폐가 돼가지고 4개의 기업이 모두 상폐가 돼가지고 이게 손실로 딱 찍힐 확률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100%가 되면 이건 25%로 줄어드는 거죠. 자, 손실의 확률은 줄어들고 수익의 확률은 어때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100% 가면은 이제 줄일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자, 이 수익의 확률은 종목이 4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아요. 100% 이상 갈 종목들만 담아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손실의 확률은 어때요? 이렇게 종목수가 분할이 되면 분할이 돼서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알서포트를 이런 구간에 담아놨다. 이런 구간에 담아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중을 줄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100% 와가지고 100만원을 샀는데 200만원이 돼가지고 절반 팔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요걸 사요. 그러면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다가 요 종목이 늘어났죠. 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알서포트는 원래 갖고 있던 비중이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그냥 보유하는 거고 요 종목은 새로 샀는데 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종목을 또 팔아가지고 200이 됐으니까 이거를 또 절반을 줄여갖고 요런 걸 산단 말이에요. 못 올라온 거, 아직 못 올라온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종목 갖고 있던 게 세 종목이 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해가는 이유는 자, 수익의 확률은 장기적인 수익의 확률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손실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 포지션들을 취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짜드리고 자, 100%라는 기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리하기 쉽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회원분들은 처음이니까 이제 100%라는 작은 수익을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지면
자,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하고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 둘씩 내 포트폴리오에 쌓여가야 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 2008년도, 9년도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 가별 예를 들어 이때 편입해서 지금까지 갖고 왔다 그러면 1500% 수익률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배당도 주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의 복리를 키울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한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라. 70%가 빠져도 50%가 빠져도 30%가 빠져도 200%가 올라가도 그냥 갖고 있어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요. 예? 이렇게 튀었다가 여기에서 매도를 잡을 수 있고 여기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았으면 그 자리보다 높은 구간에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더 싸고 높은 자리에서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 구간에서 딱 놓고 보면 이 구간에 딱 놓고 보면 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서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뭐 3,000원에서 8,000원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3,000원, 8,000원까지 갔으면 한 170% 정도 수익 구간에 있다가 이게 반토막 나도 수익이 60%로 쪼그라들어. 그러면 이제 멘탈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뒤숭숭 하단 말이야. 아, 170%때 팔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를 오는데 보면은 5년이 걸려요. 6년이 걸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자리 때 그냥 팔고 치웠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갔다가 아 넘어갔는가 보다 하고 팔았어. 자 밑으로 들어와서 다시 샀으면 다행인데 자 이 기업을 계속 추적을 해나가지 못하면서 못 샀더니 이게 좀 지나고 보니까 2만원이 돼 있고 5만원이 돼 있고 하네. 만원에 난 다 팔았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싸지 않고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자 이런 변동성이 중간에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800원 이게 이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해서 가비안한 기업을 가지고 자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 안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 1500%의 수익률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1500% 수익률이 나와 2008년도부터. 근데 이때 처음에 사는 거랑 똑같이 했어. 근데 여기서 팔고 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팔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팔고 사고 해서 이 수익률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고 팔고 해갖고 이 수익률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굳이 뭐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뭐하고 하면 굳이 노동력 들여가지고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깨우침이 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버블이 없었을 때의 가정이고 버블이 크게 생긴다 그러면 팔아야죠.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비아라는 종목이 지금 막 시총이 2천억이 아니고 이게 5천억 1조 돼 있다 그러면 팔아야죠. 이거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밸류가 예를 들어 지금 뭐 100배다 가비아가 100배면은 지금 100배가 되려고 그러면 한 1조 돼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1조 돼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 100배를 벌려고 그러면 100년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버는 거에 100년을 벌어야 되고 무슨 뭐 성장률이 매년 20%씩 찍힌다 그래도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그 10년 이상 걸릴 거를 지금 뭐 10년 20년 이상 걸릴 이익을 지금 땡겨서 반영을 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가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 거니까 요런 버블이 만약에 진짜 많이 입혀져 있다 그러면 요거는 파는 게 맞고 버블이 크게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놓고 본다 그러면 굳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우쳐가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줄여놓는 포지션들을 자꾸 봐야 되는 거고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좀 느긋한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시스템들을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투자라는 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분산에 대한 개념하고, 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 복리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800원에 사서 이제 100%가 나면, 예를 들어 1000원에 샀다 치면 100%가 나면 2000원인데 2000원에 사서 여기서 100%가 나면 4000원이죠. 자, 4000원에 사서 8000원, 8000원에 사서 16000원. 자, 100%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번만 되면 15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의 수익이 사실 보면은 16번, 15번 있어야 이제 1500%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난 구간에서 또 이제 점프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복리가 입혀져서 사실 100%라는 수익이 4번만 있으면 자산은 15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지금 그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 복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제 분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험을 해나가면서 익혀가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경험이라는 게 가장 좋은 공부다. 경험이 가장 좋은 공부다. 그래서 지금은 이 100% 정도의 수익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이 사이즈를 점점점 키워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진짜 좋아 보이는 기업들은 자, 100%에 들어와도 일부 종목들은 수익을 챙겨간다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매도 안 하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을 섞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200% 수익이라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500% 수익도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 점점점 보유하는 기간들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될수록 수익률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